실적 발표를 27일 날 합니다. 8월 달에 테스트 통과하는 거 아니냐. SK 하이닉스에 밀렸던 삼성전자에게는 날개를 다는 게 아니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탈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인 지금 2차 전지의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망가지긴 쉽지 않다. 이번에 삼성전자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삼성전자 분위기가 사뭇 좀 다릅니다. 뭐 과거에는 SK 하이닉스에 밀려서 이 HBM 쪽에서도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이 애플의 차세대 칩을 생산한다. 그리고 테슬라와 22조 원 규모의 또 AI 칩 제조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를 넘어섰는데 드디어 좀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사실 최근 몇 년간 죽도밥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도 잘 안 되고요. 맞아요. 네. 메모리는 HBM, SK 하이닉스에 밀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었고요. 과거에 보면 그래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지금 7.7%예요. 그러니까 TSMC가 한 67% 정도 가져가고 있고 중국 기업들의 또 선전이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가 막 적자도 나고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미국의 테일러 팹이라고 하죠. 텍사스주 테일러 약 51조 정도 들여갖고 공장을 지었고 내년부터 이제 양산을 목표로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수주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수주도 들어왔고 애플 수주도 들어와서 일단 파운드리와 시스템 부분 좀 어느 정도 적자를 모면하고 이 TSMC에 좀 경쟁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들이 됐고요. 무엇보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27일 날 합니다. 이번 달 27일 날 하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이제 차세대 신형 가속기죠. 블랙웰.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는지 그리고 2026년 출시하는 차세대 GPU 루빈 선 주문량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의 수건 사업이죠. HBM. 엔비디아에 과연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해서 납품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뭐 외신이나 그리고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증권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8월 달에 테스트 통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동안 SK 하이닉스에 밀렸던 삼성전자에게는 날개를 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5세대라고 하죠. HBM3 이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고 이제 차세대 6세대죠. HBM4 이 샘플도 엔비디아 등에 납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HBM4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보다 더 고퀄리티의 상품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블랙웰에서 루빈으로 얼마나 이게 이제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HBM4에 보다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맞서서 강한 어떤 메모리 섹터에서도 주도권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죠. 다행인 거는 이제 그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탑3 안에 드는 미국의 마이크론 지금 실적 예측치들이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메모리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일단 메모리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세 정책 으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미국의 러스트벨트를 비롯해서 놀고 있는 백인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지금 최대의 관심사거든요. 자기의 핵심 지지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만든 건 관세를 적용을 안 할게. 그래서 미국의 공장도 짓고 미국에서 고용도 늘리고 이게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키워드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뭐 앞서 언급했던 테일러 팹이든 팹 같은 그런 공장들을 선도적으로 먼저 졌어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나오겠지만 만약에 관세 정책들을 강하게 한다면 삼성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보다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관세 정책의 수혜를 입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AMD의 중국 수출에 대해서 15%를 미국에 세금을 내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중국에 수출한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런 엄포를 놓지 않을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어떤 관세와 세금 정책 과연 어디로 물론 반도체에 대해서 이게 전략상 되게 미국
꽤 중요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탁코적인,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가 물러서는 그런 정책들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런 점들은 좀 주목해서 일단 고려를 해보고요. 일단 27일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HBM 퀄리티 테스트 통과, 이게 하나의 삼성전자의 실적과 성장의 어떤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보니까 계속해서 M&A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히타치의 가전 사업부를 또 인수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에 앞서서 이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를 또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뭐 다들 아시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고, 뭐 영국의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 올해 또 하만 통해서 미국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 독일의 냉난방 공조 기업 플렉트 그룹 각각 인수를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M&A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삼성전자 그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삼성전자가 M&A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40여 개 업체에 1조 2천억 달러 정도 투자했다. 뭐 이런 발표도 했는데요. 일단 포커스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AI, 로봇, 네. 데이터 센터, 디지털 헬스, 이런 첨단 산업 분야, 시장을 이끄는 그런 기술 분야에 대해서 M&A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로봇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지분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서 빠르게 이제 로봇 회사가 되어 가고 있고요. 히타치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사업부를 팔았고, 지금 일본 내 가전 사업 부분을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백색 가전 부분이 좀 AI 시대에 맞춰서 보니까 좀 뒤처진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히타치가 네. 이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이제 팔게 됐는데, 물론 삼성전자 말고도 LG전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히타치를 인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기본 컨셉은 AI, 로봇, 데이터 센터, 디지털 헬스 등 또 전장 사업에도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첨단 산업 분야에 좀 더 포커스를 두지 않을까 해서, 히타치 가전사업부 인수가 과연 삼성전자가 그거를 가져갈 것이냐. 근데 뭐 그렇게 막 적극적일까라는 저는 퀘스천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M&A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서. 네. 아무튼간에 그 삼성전자가 보니까 종합 이런 AI 하드웨어 회사 그런 것들을 노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이슈 좀 살펴보겠는데,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북미 ESS 시장에 큰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배터리 3사가 그 자리를 메울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빈자리를 기회로 삼은 산업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같은 큰 힘을 가질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잖아요. 한때는.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정권도 민주당 정권이었고요. 그래서 친환경 정책, 그중에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줬는데, 이제 공화당 정부,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기존의 지지 기반인 석유 산업,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좀 뭐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 2차 전지가 좀 많이 몰락을 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중국에서의 그런 덤핑, 과잉 생산, 그리고 서로 막 경쟁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탈중국 정책,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ESS 시장의 확대,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제 난립한 이런 어떤 경쟁, 중국 내에서의 경쟁,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면서 리튬 가격이 좀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을 막 서로 막 만들다 보니까 원가 이하로 지금 막 떨어지고, 한때 키로당 582원까지 리튬 가격이 2022년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기업의 어떤 주가, 그리고 실적의 그 근본이 리튬 가격인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이 양극재 기업들의 어떤 미래 전망치도 좋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난 6월에 이제 10분의 1 수준인 52원까지 떨어져가지고 네네. 뭐 거의 이제 다 망한 거죠. 미리
이 리튬은 미리 사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재고 손실이 보고 그런데 이제 최근 중국 정부가 이제 나서서 리튬 광산 가동을 중단시키고 그래서 나름의 이제 감산 조치에 나서면서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그 중국 정부의 어떤 자원 에너지의 무기화 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리튬은 거의 저기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자원으로 이제 하나의 뭐 적정한 무기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해 보면 이제 저기 어려운 시기는 지나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벌써 뭐 이제 4년 임기 중에 상당 부분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된다 그러면 친환경 정책을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테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탈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요. 대규모 감세 법안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2026년부터 배터리 생산에 중국 등 금지 외국 기관에서 생산하는 자재 비중이 60%를 넘어가면 그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원재료 뭐 이런 거 쓰는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고요. 2030년이 되면 85%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배척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우호적인. 그러니까 뭐 미국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한국산밖에 뭐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뭐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ESS 시장에서도 중국산 ESS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41%였는데 58%까지 관세를 올립니다. 그래서 사실 ESS 시장에서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치고 나갔는데요. 이렇게 이제 17% 정도 관세를 올리면서 우리도 좀 해볼 만한 그런 시장이 됐고요.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ESS 시장, 사실 전기차보다 ESS의 응용 범위가 훨씬 넓고 뭐 상용화하기도 되게 편한데요. 이런 네네. 시장들이 커지면서 결국 2차 전지 관련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좀 어두운 시기는 좀 지나지 않았나.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현지화를 했는데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소재 기업들은 아직 이 현지화가 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세 정책상 이제 고율의 관세를 맞으면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소재 기업들도 지금 미국 현지화를 많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따른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좀 천시해왔던 LFP 이쪽에도 좀 이제 중국과 협업을 통해서 막 나서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중국의 점유율을 좀 가져간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데 요마침 에코프로가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난번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른 2차 전지 기업들은 좀 실적이 아주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에코프로비엠만 전년 대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뭐 투자한 거에 대한 어떤 투자 수익이 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터리 기본적으로 리튬 가격이 회복하고 있고요. 뭐 ESS 시장 확대 그리고 탈중국 정책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인 지금 2차 전지의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망가지긴 쉽지 않다. 예. 그래서 뭐 물론 몇 년 전처럼 막 급등하는 물론 그런 거는 이제 리튬 가격 회복에 따라 뭐 영향을 받겠지만요. 당장 뭐 지금에서 아주 악화된 그런 상황은 당분간은 뭐 거치지 않자. 뭐 추운 겨울은 지나갔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